솔직하게 말해도 돼요? 아주 솔직하게 말해주시는 게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좀 개인적인 질문들은 이제 끝난 것 같고요. 이제 조금 더 광범위하게 정말 이제 카페 창업하는 사람들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질문을 제가 또 준비했죠. 대부분 회사 다니는 친구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나도 회사 때려치고 카페 한번 해볼까? 어떻게 카페 하기 쉬워?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말을 해주고 싶으세요? 솔직히 주변에서 그런 말을 되게 많이 듣거든요. 그쵸, 대표님 정말 많이 들으실 것 같아요. 친구들이나 선후배들이 다 공무원들이 많아서 그런 말을 듣는데 솔직하게 말해도 돼요? 아주 솔직하게 말해주시는 게 도움이 될 거예요. 그냥 푸념이라고 생각해서 웃어 넘깁니다. 약간 배부른 소리라는 거죠? 네. 그래서 맘대로 하라고 하고요. 저도 늘 하죠. 매일 카페 오늘 그만 접을까? 이러고 치킨집이나 차릴까? 맨날 그 사람들한테 똑같이 말하기 때문에 역으로 똑같이. 네. 뭐 누구나 하는 푸념이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정말로 그렇게 카페나 차릴까? 라고 말하는 사람이면 좀 더 신중하게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푸념보다도 철저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만약 진지하게 그런 생각이 있다고 하면 오히려 많은 카페를 돌아다녀보고 본인의 스타일을 찾으라고 말씀을 드리죠. 네. 대표님이 지금 강사 일도 하시고 카페도 운영하시고 하잖아요. 네네. 그럼 간단하게 지금 뭐 어디서 어떤 뭐 강사 일을 하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네. 일단 대전 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시민대학교에서 바리스타 과정을 하고 있고요. 최근까지는 뭐 동부여성가족원에서도 하고 있고 북부여성가족원 뭐 이런 여성가족원 같은 데서 하고 있었고요. 이제 충북도립대에서도 이제 하고 있고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번 학기는 쉬고 있는데 그런 데서 일단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카페에서도 자체적으로 네. 좀 바리스타 교육도 같이 하시는 건가요? 네, 카페에서는 자체적으로 뭐 SNS나 이런 홍보는 하지 않고요. 뭐 어떻게 알고들 이제 개인적으로 와서 상담을 받으시고 일단 상담을 통해서는 1대1을 통해서 교육은 하고 있는데 대부분은 상담을 통해서 자르고 있습니다. 네. 뭐랄까 좀 정말 의지가 있고 그래도 최소한의 정보는 알아보고 와야지 좀 상담이 될 텐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고 들었어요. 네, 그냥 단순히 취미로만 하실 거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뭐 평생교육원이나 이런 지자체에서 하는 저렴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데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데서 그냥 한 번씩 해보시는 게 낫고요. 거기서 해보시고 난 정말 더 관심이 있어 이러시면 뭐 학원을 가신다던가 아니면 뭐 개인 공방을 가신다던가 전문 선생님들을 찾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대전 월평동에 있는 야이스 커피 사장님 소개로 여기 오게 됐고 이렇게 또 이제 촬영까지 하게 됐는데 야이스 커피 사장님께서도 뭔가 좀 여기서 배우고 싶고 해서 사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좋게 잘 이어진 케이스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유튜브를 보고 누군가 이렇게 와서 유튜브 보고 왔는데 혹시 상담 좀 해주시면 안 돼요? 라고 말했을 때 상담을 해주고 안 해주고를 떠나서 그래도 최소한 이 정도는 알고 왔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있을까요? 갑작스러운 대본이 없는 질문. 뭔가 유튜브를 보고 저도 상담만 받아보고 싶은데 될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그래도 뭔가 쳐내신다고 했으니까 그럼 네네. 어떤 경우일 때 뭐 쳐내시는 편이고 아니면 이 정도는 좀 미리 알아보고 왔으면 좋겠어요 라는 게 있나 싶어서. 쳐낸다는 거는 좀 과격편이고 이제 아무것도 이제 안 알아보시고 그냥 무인 상태에서 그냥 카페가 너무 쉬워 보여서 하고 싶다 이랬는데 그냥 아무것도 의지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하시면은 그냥 체인점 같은 데 가시라고 이제 추천을 해드렸던 거고 개인인데 그냥 무작정 이런 교육인데 뭐 대부분은 비용부터 그냥 물어보시거든요. 비용이라는 게 뭐 교육 비용 이런 건데 대부분 카페 차리는데 얼마 들어요? 이런 약간 뭐 예의 없는 뭐 이런 분들은 그냥 애초부터 그냥 저는 받지 않아요. 들으셨죠? 안 된답니다. 네. 네. 아, 그래서 최소한 뭐 바리스타 교육을 받았든 안 받았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궁금하면 오셔서 뭐 어떻게 교육을 배우면 시작을 하면 좋겠는지 아니면 이런 거 물어보면 뭐 학원 어디가 좋은지 뭐 이런 거 물어보시면 뭐 그런 것들 알려드릴 수 있고 아니면 기계를 사야 되는데 뭐 궁금한 게 있으시면 뭐 그런 것도 뭐 간단한 게 알려드릴 수도 있고 뭐 제가 파는 건 아니니까 뭐 기계 정보라든가 뭐 제가 아는 한에서는 뭐 정보 공유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뒤편에 뭐 있어서 그때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했던 건데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런저런 이제 많은 사람들을 채용해 보시면서 직원 채용 시에 가장 1순위 고려사항 이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바리스타란 직업과 잘 어울리는지를 일단 봅니다. 네. 일단 바리스타 뜻 자체가 바 안에서 일하는 사람이란 뜻이라서 저희 매장과 잘 어울리는지 저희 매장 바에 잘 녹아나는지를 일단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면접이 통하고 이제 수습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저희가 주는 미션을 통과하는지를 체킹을 합니다. 네, 그래서 대표님이 이제 자체적으로 생각하신 그런 미션들도 통과해야지만 네. 이제 수습도 잘 통과하고. 그러면 좀 궁금한데 처음 말씀하셨던 이 바 안에 들어와서 일하기에 어울린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어떻게 됐든 저희 안에 섰을 때 앞치마를 입고 쓰잖아요. 네. 그랬을 때 이 공간과 어울리는 분위기가 있고 안 어울리는 분위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공간과 잘 안 어울린다고 친구들이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든 공간이지만 형은 좀 빠져 이럴 때가 많아서 그런 분위기랄까요? 네. 그래서 바리스타도 하나의 이 공간의 인테리어라고 저는 적극 동의합니다.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이 공간과 잘 어울리는가. 왜냐면 말씀하신 대로 그 사람이 풍기는 이미지라는 게 네. 있고 그리고 서비스 업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장님 보시기에도 보기 좋아야 되는 것도 사실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그래도 바 안에 들어왔을 때 좀 괜찮은 뭐 비주얼이 될 수도 있고 뭐 키가 될 수도 있고 그냥 풍겨져 나오는 그냥 은연중에 나오는 그런 이미지가 될 수도 있고 그러면 네. 복합적으로 이제 볼 수밖에 없잖아요. 네, 일단 그렇게 보면 이제 오해할 수 있는 게 이제 비주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연대까지 저희 바에서 일하는 사람 중에 잘생긴 사람이나 이쁜 사람은 없었고 아하. 그냥 이 한 잔의 음료를 진중하게 내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보면 좀 더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멋있는 표현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사람을 이제 어울린다는 표현이 좀 그런 음료 커피 한 잔이 진중하게 내릴 수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을 이제 면접을 통하고 대화를 하고 일을 하게 되다 보면 그 사람의 이제 인성이나 내면 이런 것들을 보고 이제 어떻게든
그런 인성이나 이런 것들 조금 대화나 일을 하면서 보게 되면 그 사람이 자연스럽게 어떻게든 제가 원하는 책임감이나 이런 애사심이라고 하죠. 저희 이런 셀을 좋아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저랑도 다 친해지고 그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대표님 또 사람 잘 아우르시고 좋아하시고 하니까 또 직원으로 채용된 분들도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자, 이제 다음 질문인데요. 이제 2019년도부터 이제 올해까지 대표님이 생각하는 이 카페 트렌드, 물론 이제 코로나라는 강력한 변수가 있긴 했지만, 예, 이제 그냥 작년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올해 어떻게 될 건지 대표님 생각에, 개인적인 생각에 올해는 뭐 코로나 영향도 있고 이런 식으로 좀 더 될 것 같다라는 게 혹시 있다면 작년과 올해? 작년과 올해 트렌드, 카페 트렌드는 뭐 다양한 트렌드가 있는데 뭐 인테리어, 뭐 공간 트렌드적인 거는 뭐 화이트였다가 이제 이런 뭐 우드, 요즘에는 우드 계열을 또 많이 썼다가 또 최근에는 젊은 층들이 많이 하면서 색감을 많이 사용하고 워낙 빠르게 트렌드가 많이 변하면서 공간에 자신들의 이제 하나의 색깔을 입히려고 하는 이제 문화적인 트렌드를 많이 입히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일명 힙하다는 표현들을 많이들 쓰시던데 네, 그런 공간을 찾으려고 하고 만들려고들 하시는 것 같아요. 젊은 층들 사이에서는. 그래서 그런 거 있고 메뉴로는 아무래도 한겨울에도 요즘은 얼주가 할 정도로 아이스 쪽에 대부분 힘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아이스크림 메뉴도 다들 요즘에는 비싸더라도 아이스크림 기계를 다 드릴 정도로 다 아이스크림을 시그니처 음료로 다 쓸 정도이고, 뭐 작년 이전부터도 뭐 티 베리에이션을 이용한 에이드였다면 최근에는 이제 알록달록한 칵테일 베이스의 에이드도 점점 나오게 되더라고요. 무알콜적으로. 그래서 최근에는 그런 게 좀 더 알록달록한 게 이제 여심을 더 자극하지 않을까. 네. 아무래도 좀 비주얼적인 요소가 점점 이제 중요해진다고 해야 될까요? 네. 트렌드가 그렇게 흘러가다 보니까 비주얼을 쫓기에는 아이스 메뉴가 조금 더 유리한 면도 있고, 뭐 라떼아트야 따뜻한 메뉴긴 하지만 그 외적으로는 그런 비주얼 따라가다 보니까 좀 그런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점점 메뉴들이 비주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예전에 들은 말인데 어쨌든 시국이 어려울수록 매운 거랑 단 거는 더 찾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좀 자극적인 거예요. 네, 자극적인 거, 매운 거와 단 거. 스트레스 풀어야 되니까요. 네, 단짠 맵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럼 이제 올해는 어떻게 될까요? 벌써 6월 달인데 이제. 그렇죠. 벌써 상반기가 다 끝나가는데, 그래서 어쨌든 초반에 코로나 터지고 나서 전부 다 배달 쪽으로 카페들도 눈을 많이 돌렸다가 최근에 뭐 배달에 대한 그런 안 좋은 또 이슈가 떠서 수수료에 대한 이런 게 터져서 또 자체 내 배달 시스템 뭐 이런 걸로 해서 또 배달 문화 이렇게 되긴 하는데, 한동안은 그래도 어쨌든 비주얼적인 게 이어지면서 또 포장이 이쁜 이런 뿌띠 사이즈의 이런 디저트류가 같이 인기를 끌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심지어 그러니까, 최근에는 뭐 그러니까 지금은 매장 내에서 예쁘게 먹는 디저트가 뭐 원래 계속 유행을 했다면 이제는 포장하는 디저트 메뉴도 예뻐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래서 뭐 최근에는 뭐 고구마빵, 뭐 감자빵 이런 것도 고구마랑 똑같이 생긴 빵. 네네. 그것도 네네. 이제 포장 이제 박스라고 해야죠. 그것도 이제 고구마 포장 박스도 아예 똑같이 다 나와서 그런 것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카페에서 그런 것도 많이 팔고 예약 판매도 많이 하고 있다고 해서 오히려 그게 하나의 매출에 큰 작용을 하고 있어서 매장 내는 지금 현재 코로나로 매장 내 매출보다는
테이크아웃이라고 하죠. 가져갈 수 있는 이제 보틀 아니면 이제 보틀이 원래 이제 재작년 뭐 캔실러도 뭐 몇 년 전에 이렇게 인기 있던 건데 그렇게 이제 가져갈 수 있는 것들이 다시금 인기가 많이 좋아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음료 메뉴 같은 경우는 어차피 지금 캔실러는 점점 보급이 좀 많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아예 작정하고 그 장비를 들여놓는 것 같기도 하고, 그 장비를 올 초에 들여놓았던 매장들은 이제 좀 수혜를 볼 테고, 근데 이 코로나라는 게 한 3차까지 온다고 하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캔실러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배달을 좀 더 준비하는 것도 괜찮겠네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저희 샵 주변에도 지금 배달 음식점이 2개나 더 생기기도 했거든요. 바로 옆집도 그렇고 그 옆집도 그렇고 젊은 분들이 다 배달 음식점을 다 창업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치면은, 그리고 맨날 오토바이들이 다 대기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게 해서 치면은 그만큼 수요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바로 앞에 초등학교도 선생님들이 배달을 전화로 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바로 앞에서도. 네, 미리 이제 학교를 못 들어가니까 저희 배달 분들이 그러겠네요. 네, 한 분이 가위바위보를 짜시나 봐요. 그래서 미리 전화를 해서 네. 얼른 나와서 가져가시던. 그래도 평등하시네요. 가위바위보를 하시고 이제 뭐 네. 연차에 따라서 막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래서 늘 작년부터 고민을 했던 건데, 이제 수수료 이런 것 때문에도 그렇고 늘 알아보고만 마는 거죠. 이 포장 기계 이거를 하는데 과연 어디다 놓을 것이냐. 그러네요. 네, 이 공간에 어디다 놓을 것이냐. 작지 않던데요? 네, 큽니다. 네, 그래서 매장 매출이 많이 줄어들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출근해서 퇴근했을 때 매출이 뭐 하루, 이틀, 3일 안 나오는 거는 그냥 그렇다 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장기화되니까 그러면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참 씁쓸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매출에 따라서 내 인성이 달라질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사실은. 왜냐면 이제 멘탈이 강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 매출에 내 인성이 왔다 갔다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가장 힘든 질문 중에 하나인데 늘 자영업자는 힘든 것 같아요. 언제나. 그래서 멘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늘 정답은 하나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라, 이건데 뭐 종교를 가져도 그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종교를 가져도 된다고 해도 안 되는 거고, 하나의 자신만의 스트레스 출구를 찾는 게 가장 좋고, 자신이 할 수 있을 만큼의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일을 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은데, 저희 매장이 되게 일찍 닫거든요. 몇 시에, 잠깐, 운영 시간이 어떻게 되시죠? 저희가 평일에는 10시에 오픈했다가 6시에 마감을 해요. 그래서 주변에서는 배때기가 불렀다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네. 젊은 놈이 뭐 고생 안 하려고 뭐 저런다 이렇게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을 닫고 더 바쁜 시간을 더 보내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당연히 그 영업 시간이 짧은 만큼 가게 매출은 다른 매장보다 적을 수밖에 없어요. 그쵸. 근데 그만큼의 이제 시간을 투자해서 내가 원하는 목표액을 정했다면 그만큼은 오케이로 잡으면은 그 이상의 욕심을 내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번에도 목표액이 작지만 저의 목표액은 그 정도다. 근데 그 시간이니까 그 정도, 평일날은. 그리고 내 월세, 내 가게 위치, 입지 조건을 보거나 상권을 봤을 때 그 정도의 목표를 잡았으면, 저희 매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직원 월급만 나오면 저는 오케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약간 대표님 같은 경우는 변수가 있는 게 일단은 뭐 지금 강의가 많이 없어지긴 했지만 네. 코로나 때문에 이제 출강을 나가시고 조금이나마 이제 직접 로스팅도 하시다 보니까 약간의 납품도 하시고 또 심사위원으로서도 또 하시고 이 카페 외적인 수입이 또 있으시잖아요. 그런 게 있어서 어느 정도는 좀 용납이 되시는 게 아닐까요? 6시 마감이라는 게? 네. 솔직히 말하면은 카페 매출보다는 카페 이외의 매출이 더 크죠. 카페는 직원의 월급만 나오면은 오케이가 저는 되는 거라서 그런데 이제 이전에도 이제 저 맨 처음에 혼자 할 때도 저의 목표는 그거였거든요. 그래서 주말에 심사를 다닐 때는 아예 가게를 문을 닫으면서도 다니고 매출이 주말이 제일 큰데도 닫으면서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기회비용이잖아요.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게 그거면 그거를 당연히 버릴 건 버리고 가져갈 건 가져가야 되는 거라 그래서 그때 대신 저 혼자 일할 때는 천천히 성장하자는 거였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같이 일하는 친구랑도 그냥 여기 오픈하는데 아직도 동네 분들은 여기가 커피숍인지 모르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냥 밖에 커피 이걸 크게 안 썼거든요. 전에 샵도 그렇고 그냥 셀 로스터즈라고 해서 간판도 영어만 하나 딸랑 써놨고 해서 뭐 여기 동네 분들은 심지어 여기 커피숍이었어요? 아직도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은 그 말은 즉슨 아직도 성장을 못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질문에는 그냥 천천히 성장할 수 있는 일명 존버 멘탈은 존버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알아서 알려지겠지. 나는 내 아니, 자리를 지키겠다. 그냥 성실히 긍정적인 마음으로 성실히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 본인이 좋아서 창업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창업은 그만큼 신중히 생각해야 되는 거고 어떻게든 본인이 선택한 거고 그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건데 그래서 이게 뒤에서도 이어지는 내용이지만 싫어서 창업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이 일이 좋고 좋아서 해도 힘든 건데 어설프게 할까 해서 창업을 하면 절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멘탈 자체를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좋아서 해도 힘든데 그래서 결국에는 좋아서 해도 힘들 정도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누가 떠밀어서 하면. 그래서 내가 좋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한 사람만이라도 오면 얼마나 감사한 거고 10사람이 왔을 때 저는 단 3명만이라도 재방문을 한다면 그 3사람이 또 누굴 데려올 테고 그게 천천히 지속돼서 10년이 되면 거기가 맛집이 되는 거잖아요. 어차피 식당이 됐을 때도 이제 저희도 8개월밖에 되진 않았거든요. 이 자리에서는. 그러니까 근데 뭐 어떻게 보면은 홍보 비용을 하나도 들이지 않았어요. 저희 블로그 작업이나 이런 걸 하나도 들이지 않았는데 그래도 뭐 그렇게 많이 홍보가 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많이 찾아와 주셔서 주말에는 감사하게도 많이들 그러니까 그만큼 묵묵히 자신들이 원하는 걸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면 내가 노력한 만큼은 결국 누군가는 알아봐주고 찾아와 주지 않을까. 그러면 제가 이 대표님 말씀 들었을 때 묵묵히 내 자리를 지키고 하는 것 플러스 추가 수익이 있으면 좋은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원래 뒤에는 그래서 그런 이제 매장에서 매출이 안 된다는 건 뭐랄까 이 질문이 매출 때문에 멘탈이 왔다 갔다 하는 네. 것들을 좀 보완하거나 방지하려면 그 이후의 것을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추가적인 매출을 만들어야죠. 약간 이 카페 내에서 안 된다면 외적으로도 네, 외적으로도. 그래서
안 하고 있는 걸 찾아야죠. 그러면 이 질문이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는 것 같아서 제가 넘어가서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질문을 드릴게요. 업력이 이제 한 10년 정도, 10년 넘어서 이렇게 하셨고, 또 이제 셀 로스터즈라는 카페를 운영하고 계시고, 그리고 또 커피를 가르치는 강사일도 하시고 또 심사위원도 하시면서 카페 창업을 고려하신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고민이 됐던 부분인데 일단 제일 창업을 한다면 많은 고민들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이제 사용할 총 비용이 얼마인지 일단 본인의 자산 상태를 체킹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기계 커피 머신을 구매하실 때 가격 막 이런 것들 많이 물어보시는데 가격은 솔직히 인터넷을 보시면 가장 저렴하세요. 근데 인터넷을 추천해 드리진 않아요. 왜냐면 이제 그쪽에서는 되게 저렴하게 인터넷으로 판매를 하면은 전국적으로 이제 봉고차를 타고 돌아다니시는 분들이 와서 설치만 딱 해놓고 가세요. 그럼 그분들 뭐 AS 무조건 다 된다 이렇게 처음에 말씀하시는데 이거 실제 사례로 저희 수강생분이 겪었던 건데 그렇게 해놓고 이제 AS를 부르면 그쪽에서는 알겠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뭐 이틀 뒤에 오겠다, 3일 뒤에 오겠다 이렇게 말만 하고 오시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제가 머신 회사에 있을 때도 대전 것만 해도 서울에서 구매했다고 하고 AS 요청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렇게 되면은 1년이 안 됐더라도 저희가 가면은 별도의 이제 출장비랑 공임료가 붙으면은 결국 그게 몇 회가 되면은 비용이 많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가격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다면은 사시는 지역에서 대리점에서 구매하시는 걸 조금 추천을 드리고 학원을 연계해서 사시는 것보다 뭐 가르친 선생님이 연계해서 사는 것보다는 본인이 직접 대리점들, 지역 대리점들을 조금 돌아다니셔서 견적서를 많이 받으시는 거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견적서예요. 그래서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제가 늘 수강생분들한테 말씀드린 건 그거거든요. 발품을 팔아서 견적서를 가져오시면 제가 그 가격이 눈탱이 맞은 건지 아닌지는 말씀드리겠다 까지예요. 제가 그걸 뭐 더 싸게는 못 사드리더라도 봐드릴 수는 있다고 하거든요. 어차피 도매가가 인터넷 최저가가 거의 도매가에서 조금 더 받는 거 수준이에요. 도매가에서 뭐 10만에서 20만 원 더 받는 정도라서 거의 그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요즘 가격이 많이 무너져서 물론 인터넷에 안 나오는 것들은 가격이 안 풀린 거고 그러면 약간 독점이라고 네, 독점된 것들은 안 풀리고 병행 수입된 애들은 다 풀린 거고 그래서 많이들 인터넷으로 많이들 보시는데 그래서 추후 AS가 가장 문제이기 때문에 AS가 상당히 많이 생기고 있고 그다음에 늘 말씀드린 게 중고 머신은 최대한 구매 안 하시는 게 추천을 드려요. 그라인더 같은 경우에는 상관이 없는데 에스프레소 머신 같은 경우에는 뜨거운 물을 항상 보일러에서 끓이면 스케일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게 지역에 따라 수질에 따라 천차만별이고 사용한 사람에 따라 이제 필터 관리를 어떻게 했냐에 따라 상당한 영향을 주는 거기 때문에 하물며 뭐 한 달, 6개월 이때 뭐 스케일이 발생해서 물이 안 나오는 경우도 추출이 안 되는 경우도 되게 많이 있거든요. 되도록이면 에스프레소 머신은 새 걸로 구매하시고 왜냐면은 어차피 중고를 하신다고 해도 그 중고업자들은 3개월 길어야 3개월 로열티를 해주는데 3개월 후에 반드시 고장이 난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면 이게 추가 비용이 온라인으로 사게 되면 거기도 AS 된다고 써 있어서 그냥 되는 줄 알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좀 더 많은가 봐요. 되긴 하죠. 기다리라고 할 뿐이지. 하지만 당장 장사를 못 하는데 당장 장사를 못 하는 게 크죠. 그러니까 업주의 마음은
2, 3일을 기다려야 돼? 이게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 영상을 슬레이어에서 보면 안 되죠. 네. 보진 않겠지만 이런 독점하는 머신 같은 경우는 이 AS 팀이 전국을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게 오늘 고장 났어요. 전화를 하면은 내일 오는 게 아니에요. 돌아다니다가 이틀 뒤에 온다, 3일 뒤에 온다. 대전은 그렇게, 왜냐면 이 서비스 팀이 지역을 돌아다니기 때문에 서비스 카가 바로 오진 않아요. 그렇게 되면 지역에서 그날 오게 하는 그런 게 좋죠. 네. 인터넷으로 이미 구입하신 사장님들은 지역에 AS 할 수 있는 곳을 미리 알아두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겠네요. 네, 그래서 인터넷으로 찾으시면 상당히 많은 분들이 뭐 AS 하신다고 블로그 작업들을 많이 하셨는데 조금 신뢰를 할 수 있는 조금 업체를 많이 찾으시는 게 좋아요. 개인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긴 한데 그나마 조금 큰 대리점을 운영하시면서 업력이라고 하죠. 많이들 하신 분들이 그나마 포트폴리오가 중요하겠네요. 아무래도. 네, 그래서 저도 여러 군데 이제 아시는 지인 사장님들한테 많이들 들어보면은 대부분 설치는 누구나 쉽게 하거든요. 일명 저희 그냥 정수기 아줌마라고들 하시죠. 네. 수도 따서 정수기 이렇게 코웨이 아줌마들, 그 아줌마들도 머신은 설치할 수 있어요. 물만 따서 정수기만 연결하면 되니까 똑같거든요. 막상 좀 가볍게 배워서 쉽게 할 수 있는 게 머신 설치인 거죠. 네. 설치는? 네, 설치는. 그리고 뭐 전기 연결 같은 경우도 날짜만 잘 맞추거나 아예 그냥 전기업자한테 이건 위험하니까 전기업자한테 떠넘기고 가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머신 직접 연결은. 그냥 그 전기 뭐 위험하다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냥 그런 분들은 차에다 머신 막 싣고 다니면서 그렇게 전국적으로 떠돌아다니면서 그냥 설치비 그냥 10만 원 이렇게 받고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긴 한데 책임을 안 떠안는 거죠, 대신. 그렇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면 삼성이나 LG가 왜 더 비싸게 받느냐 막 했을 때 서비스 비용이다 라고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지역 대리점이 이 머신을 설치하기 위해서 무조건 한 번은 오진 않아요. 이 현장을 보러 오고 인테리어 업자한테 바 높이나 이런 것도 다 요구하고, 바 할 때도 홀 타공이라고 하죠. 머신 할 때 배수, 입배수 최소한 그런 것도 요구하고, 제대로 된 업자라면 그 정도는 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인터넷이 싸다고 다 좋은 건 아니니까 그 다음에 중고는 잘 생각해 보셔야 된다. 카페에 들어가는 비용 중에 워낙에 큰 비용이 들어가는 거다 보니까 좀 더 저렴한 걸 찾게 되고, 이거 저렴한 거 사서 비용 아껴야지 했다가 나중에 좀 된통 당하는 네. 그런 케이스가 확실히 많겠네요. 그러면 제일 많고, 지금도 오늘도 전화가 몇 통은 친한 동생인데 말렸는데, 이제 그 친구도 이제 아빠가 그냥 하다 바꾸면 되지 했는데 벌써 테이블 냉장고 바꾸고 머신 바꾸고 오늘 제빙기 바꿨어요. 여름이니까 뭐 제빙기가 7년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AS 비용 맨 처음에 그냥 제빙기 같은 경우도 지역마다 이제 전담이 아니고 그 회사 소속이 담당이 아니라 그냥 대리점들이 있으면 그 뭐 세아 제빙기든 뭐 카이저든 뭐 아무도 여러 대리점 상관없이 아무 기사나 막 그 AS 부르면 보내줘요. 그러면 출장비 무조건 3만 원, 5만 원 와서 보고 뭐 비용 얼마, 뭐 컴프레셔 나가면 또 얼마 막 이렇게 그냥 하고 가시는데, 상태 보자고 뭐 했다고 하는데 뭐 7년 됐으니까 그냥 말만 흐리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꾸셔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말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래서 그냥 새 거 사는 게 좋지 않을까? 지금 여름이잖아요. 근데 자기 말로는 그냥 그 기사가 그랬대요. 주변 온도도 높고 거기가 이제 30도가 된다고 해서, 제가 그래서 그러면은 컴프레셔가 과열돼서 아마 그럴 거다 제 말은 해줬는데, 그 기사가 그냥 똑같이 그렇게 되면 저녁에 끄고 아침에 켜라 이렇게 했는데, 이제 어제 비가 와서 선선해서 켜고 갔대요. 근데 오늘 아침에 부터 타는 냄새 같은 게 났고 얼음이 안 얼었대요. 그래서 자기가 무서워서 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떡하냐 그래서 뭐 어떻게 그냥 결정해야지 새 걸 사든가. 그러니까 가서 오늘 뭐 100여만 원 주고 샀다고 하길래, 그러면서 이제 짜증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거보라고 운영하던 걸 이제
인수한 건데. 인수한 거긴 한 건데 그걸 이제 권리금으로 다 주고 들어간 거거든요. 그렇게 치면은 2배의 비용이 중복 투자가 돼버렸네요. 그렇죠. 그런 경우가 이제 허다하죠. 그래서 안 좋은 케이스가 되는 거죠. 장비류는 많이 알아보고 가급적 새 것을 권유하고. 그래서 중고업자들이 만약에 내가 새 머신을 사고 이 헛머신을 떼갈 때는 얘를 보상 판매를 할 때는 거의 헐값에 가져가거나 그냥 폐기 처분할 때가 되게 많아요. 대신 그걸 가져가서는 싹 수리해서는 몇 배를 얹어서 다시 오버홀해서 네, 좀- 일명 오버홀이라고 네, 하죠. 네. 좀 어느 정도 좀 수리해 놓은 다음에 또 네. 그걸 몇 배 된 가격에 또 판매를 하니까. 네, 근데 그걸 잘 모르고 사시는 분들이 많은데 거의 똥차를 산다고 보시면 네. 그러네요. 정말 장비 그 카페를 운영하는데 장비 뭐 하나 안 되면 정말 속이 타잖아요. 난 영업을 못 해버리니까. 그런 영업 손실을 당하느니 말씀하신 대로 믿을 만한 곳에서 장비를 사고 많이 발품 팔아서 견적 많이 받아보시고 해서 카페 창업할 때는 가급적 장비류는 좋은 걸로. 아 좋은 거보다는 그러니까 주변에 믿을 수 AS가 있는 좀 확실하고 에이스 확실한 곳에 그쵸, 그쵸. 네네네. 그런 조건으로.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늦은 시간에 인터뷰를 계속 해가지고 네네. 저 너무 감사해요. 아유, 네. 생각보다 제가 준비한 질문도 있기는 하지만 말씀해주신 답변들이 제 생각 이상으로 너무 좀 양질의 컨텐츠가 나올 것 같아서 제 기분이 상당히 좋습니다. 아유, 별 말씀을. 제가 다 감사하고요. 자꾸 눈꺼풀이 점점 쌍꺼풀이 진해지는 것 같아서 보시는 분들이 부담스럽지 않을까. 아, 이 대표님 어디 밤을 새셔가지고 제가 너무 죄송해요. 아니요. 멀리 오셨는데 앞으로 이제 혹시나 이제 컨텐츠를 보시고 영상을 보시고 뭐 이게 좀 아는 척 하시거나 좀 뭐 이것저것 물어봤을 때 답변 잘 주시면 뭐 근데 뭐 제가 이렇게 말씀 안 드려도 워낙 잘해 주실 것 같은데 이렇게 해주시면 전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또 제가 또 뭐 사진도 찍고 뭐 뭘 해서라도 또 셀 로스터즈가 좀 더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아,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